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 자진 사퇴하면서 일단 좀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들과 득실을 좀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공정성 시비 격화가 좀 일어났었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캠프 내 인사가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어느 정도 좀 생채기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논란이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번 이낙연 후보도 사과를 하고 황교익 씨도 사과를 하면서 각자 서로가 했던 잘못들을 조금은 인정하고 양해를 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커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짚어볼 것은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가 8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게 자신의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내정하는 과정에 어떤 후보가 더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그 황교익 씨가 막 관련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시도한다는 걸로 너무 비하했던 건 아닌가.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도 독일 출신인 이참이라는 분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했었습니다. 최장수 사장을 할 만큼 사실은 그분은 신학 전공이었고 연기자였을 뿐인데 그 업무를 또 부족하지 않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냥 자격 논란 정도로 됐어야 될 문제를 마치 공정성의 문제로 만들었던 건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 논란이 이제 촉발된 게 상대 측 후보 측에서 제기한 문제들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럼 그런 상대 후보 측의 이런 전략이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권 대변인께서 공정성의 문제까지 갈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건 상식상의 수준이었다라고 보거든요.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과 관련된 경력이 있다 하면 음식과 관련된 어떤 경기도의 위원을 맡겼으면 별다른 이견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음식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전반적인 어떤 역사나 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 능력을 갖춘 분을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고 또 그 음식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그 전문성에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저는 이분이 과거에 했던 행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떡볶이의 원수지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뭐 대북 지원을 끊어가지고 쌀이 남아 돌아서 그걸 가지고 떡볶이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한테 세뇌를 당해가지고 떡볶이를 맛있게 느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2018년에도 떡볶이가 정급푸드이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뭐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짜장면 맛있게 느끼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세뇌당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그 경력 하에서도 전문성을 꾸준히 의심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상식선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이 친일 프레임을 또 들고 나왔는데 이 친일 프레임은 개인적으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게 야당에 대해서 원래 하는 프레임이었는데 이게 경선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쉬운 방법이거든요. 친일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상대 후보를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거 상당히 쉬울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은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황교익 씨의 이런 거친 말에 이해찬 전 대표가, 그러니까 당의 원로가 직접 또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이낙연 전 대표 한 그 대선 경선의 후보가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고 너무 황교익 씨에게 좀 끌려다니는 당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건 자체가 이렇게 크게 다뤄질 만큼 중요한 건이었냐라는 것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근데 여튼 이게 이제 문제가 됐고 사실은 그 당사자들이 되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고 느꼈었던 부분이라 근데 이것이 좀 잘 마무리되지 못할까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좀 원로의 도움으로 서로 사과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서 좀 다행히 이제 잠잠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았는데 사실 이게 또 2라운드에 돌입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와 먹방을 찍은 그 유튜브 촬영 날짜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났던 그 당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논란도 또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는 또 반박을 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건 황교익 씨,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 건이랑은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천 화재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고 이에 따른 대응 조치를 시기별로 지시하고 이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일정을 마치자마자 다음 날 일정은 취소하고 올라와서 새벽에 도착하긴 했으나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다른 일정 모든 것을 미루고라도 올라왔어야 되지 않냐라는 비판은 좀 저는 달게 받아야 되는 비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사안의 비판 기준을 보기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때 7시간의 행적을 밝히라면서 이 직무유기혐의와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구조 책임자가 어디서 뭘 했냐라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7시간이 아니라 20시간 만에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적이 밝혀졌으면 즉각 사과를 했어야 정상일 텐데 그 이후에 경기도 측의 해명도 굉장히 저는 유감스러웠습니다. 어떤 해명을 했냐면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억측이다. 이런 해명을 했거든요. 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비판한 국민들은 그 당시에 현장에 없었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을 보고받고도 바로 그 일정들을 취소하지 않고 이 황교익 씨와 먹방을 찍은 다음에 올라왔다는 그 사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존심 높은 이재명 지사께서 사과를 하신 건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좀 사과할 일을 안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 조금 이야기 드리고 예. 싶은데 이게 새벽 5시에 화재가 발생했고 그리고 9시 좀 넘어서 이 화재가 일정 정도 조금 잠잠해진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계속 취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것과는 조금 구별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코멘트 드리자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시간 행적이 안 밝혀져서 문제가 되었던 건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행적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을 소홀히 했다는 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고도 바로 뭔가 일정을 취소하고 뭐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그 자리에 가거나 뭔가의 그런 심각성을 파악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어느 정도 화재가 진압돼 가는 1단계로 또 내려가는 그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조치를 취했습니다. 필요한 담당자를 배치하고 필요한 어떤 경고 조치나 방송 조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원격으로 지시했던 것은 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